수업을 합시다. 먼저 첫 번째는 제곱근의 뜻. 그래서 이제 A의 제곱근 하면은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 괄호 2번을 보면은 제곱근의 개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자, X 제곱은 4. 그러니까 X는 4의 제곱근.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데 제곱을 해서 4가 된다. 그런 수는 2도 있겠고 마이너스 2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2를 제곱하면 4,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 자, 그러면 제곱을 했을 때 0이 되는 수는 어떤 게 있겠어? 그때는 0, 한 개밖에 없겠다. 그래서 제곱을 해서 양수가 되는 수는 2개가 있고 제곱을 해서 0이 되는 수는 0, 한 개밖에 없다. 그럼 마이너스 4가 되는 x는 어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범위에서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x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곱을 해서 x가 된다. 그러면 x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는 점. 그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제곱근의 표현. 제곱을 해서 4가 되는 수 하니까 2, 마이너스 2 딱딱 떨어지잖아. 근데 만약에 제곱을 해서 3이 되는 수를 찾아보자. 그러면 어때? 이 자연수에서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은 이 루트라는 기호를 만들었어. 루트. 그래서 제곱을 해서 3이 되는 수를 표현한다면은 루트 3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마이너스 루트 3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곱을 해서 a가 되더라 하면은 x는 루트 a 또는 마이너스 루트 a가 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이제 물론 여기 있는 a는 0보다는 커야 되겠지? 세 번째 내용인데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 그러니까 이제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a의 제곱근을 제곱하면 a가 된다. 그런 성질이 있어. 그래서 루트 3을 제곱한다. 이 루트 3이라는 것은 제곱을 해서 3이 되는 수였잖아. 그래서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 된다. 또는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하면 이 마이너스 루트 3도 제곱을 하면 3이 되는 제곱근이었지? 그러니까 이것도 3이 되더라. 그러니까 루트 a가 있는데 그걸 제곱한다면 마이너스 루트 a도 제곱한다면 둘 다 a가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특히 이제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곱수에는 4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지? 그럼 4는 2의 제곱이다. 그러면 그때 이 루트하고 제곱이 만나면 서로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루트 4는 2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루트 안에 a의 제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자, 이게 이제 처음에 루트를 배울 때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루트 안에 3의 제곱이 있다. 그럼 그때는 루트하고 제곱이 없어지니까 3이라고 하면 돼. 근데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루트 안에 들어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때는 계산의 순서가 루트가 먼저가 아니라 제곱이 먼저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루트 안에서 9를 먼저 만들고, 그럼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다 3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3 그냥 3이 됐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제곱을 먼저 하기 때문에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는 그 결과가 항상 양수가 되어야만 해. 항상 양수가 되어야만 해. 자, 그래서 이 루트 a의 제곱은 그 결과가 두 가지로 나오게 돼. 라지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냥 라지 a라고 쓰면 그만인데, 이 라지 a가 0보다 작을 때도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를 떼버렸지? 근데 이거 문자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가 없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를 하나 곱해준다. 문자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이너스 3의 제곱을 정리할 때 말이야, 그냥 3이 된다. 이것도 틀린 건 아닌데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3이 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문자로 제시가 돼 있을 때도 헷갈리지 않겠다. 그럴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 나와 있는 예제들을 한 번씩 답을 구해보면서 지금 배운 내용들을 연습해보자. 자, 그럼 먼저 예제 1번. 괄호 1번을 보면은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한다 이렇게 돼 있다. 마이너스는 제곱을 하면 다시 플러스가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의 곱이다 했을 때 부호가 먼저 플러스가 돼. 그러면 루트 3과 루트 3을 곱해서 3이다.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지. 자, 그럼 루트 안에 마이너스 8의 제곱이 있어. 그럼 제곱을 계산 먼저 하는 거지? 그러니까 루트 안에 64가 있다. 64는 8의 제곱이다. 루트하고 제곱이 만나서 없어지면 8이 된다. 그래서 결과는 8이라고 해야 돼. 특히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8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예제 2번을 한번 볼까요? 예제 2번. 괄호 1번을 보면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럼 그때 루트 안에 x 플러스 2의 제곱이 있는 건 어떻게 하는가? 그건데요. 자, 이때는 중요한 게 이 x 플러스 2의 부호가 중요해. 부호. 이 x 플러스 2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 자, 그럼 x 플러스 2의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판단하는 방법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x가 0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 마이너스 2보다 큰 모든 값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한다. 그런 얘기라서 그래, x에다 0을 넣어보자. 그럼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돼. 그러니까 루트가 있고 제곱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플러스라면은 그대로 적어주면 됨. 이렇게. 자, 그럼 괄호 2번을 연습해 볼까? 괄호 2번은 x가 2보다 작은 상태. 근데 루트 안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있어. 자, x가 2보다 작으니까 이때도 x가 0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지. 그래서 루트하고 제곱이 없어지기는 하지만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은 거니까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이렇게 해주는 거다. 그럼 이번에는 괄호 3번까지 마무리를 해봅시다. x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일 때 루트 x 플러스 2의 제곱 루트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말이야. 그럼 이때도 x가 0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되겠어.
그러면 x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고, 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x 플러스 2는 부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써주면 되고, x 마이너스 2는 부호를 바꿔줘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정리를 하면 4.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루트 안에 제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는 a의 부호에 따라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플러스 a가 되고,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라서 절대값 a하고 같은 거구나, 그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내용, 제곱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 제곱수, 그러니까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1을 제곱해서 만들어지는 1, 2를 제곱해서 만들어지는 4, 또 뭐 9를 제곱해서 만들어지는 81, 이런 숫자들을 제곱수라고 해. 근데 이 제곱수들은 공통점이 있어. 어떤 공통점이냐면은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지수가 모두 짝수가 돼. 그러니까 여기 4를 소인수분해하면은 2의 제곱, 지수가 짝수가 되죠. 81을 소인수분해하면 3의 4제곱, 역시 지수가 짝수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제곱수는 루트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 다시 자연수가 된다. 자, 루트 4는 2, 루트 9는 3, 그치? 그래서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으면, 다시 얘기해서 루트 안에 들어있는 수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지수가 전부 짝수가 된다면 그 결과는 자연수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야. 그럼 이제 예제 3번에 있는 것들을 한번 답을 구해보도록 하자. 괄호 1번은 루트 12x 이렇게 돼 있어. 그럼 x가 어떤 값이 되면 12x가 제곱수가 되면서 루트가 없어지느냐, 그 얘기인데, 소인수분해를 먼저 해보는 게 방법이다. 자, 이러면 2는 이미 지수가 짝수가 되어 있으니까 얘는 빼고 3, 이 3의 거듭제곱이 지수가 되게, 3의 지수가 짝수가 되게끔 해줘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x에는 3이 반드시 곱해져 있어야 되고, 그 외에 뭔가가 더 곱해진다면 어떤 수의 제곱인 것이 곱해져야 되겠구나. 그래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니? 2는 제곱, 3도 제곱, 그리고 어떤 수의 제곱. 그래서 그 결과가 다시 자연수가 될 것이다. 그지? 근데 이제 이걸 만족하는 x 중에서 가장 작은 걸 구하시오 했으니까 가장 작은 거 1 해가지고 이때 필요한 x의 값은 3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어. 그럼 이제 괄호 2번에서도 한번 답을 구해보자. 12 플러스 x. 그럼 이 12 플러스 x가 역시 제곱수가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12보다 크거나 같은 수 중에서 제곱수를 찾아야 되겠다. x가 자연수니까 12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12보다 크거나 같은 제곱수 16, 25, 36 이런 수들이 후보가 될 텐데, 가장 작은 x의 값을 구하랬어.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는 12 플러스 x가 16일 때, 따라서 x가 4가 된다면 이 루트 취한 값이 자연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제곱근의 대소관계. 근의 대소관계를 봅시다. 그러니까 루트 2하고 루트 3 어떤 게 더 크냐, 그런 얘기야.
그러면 루트 3이 더 크다. 그렇게 해주면 돼. 혹시 마이너스를 붙이면 어떻게 돼? 그러면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루트 2가 더 큰 거다. 그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직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연수 1은 루트 2라고 같은 거지? 자연수 2는 루트 4랑 같은 거잖아. 자, 그래서 루트 2하고 루트 3은 요 사이에 있을 것이다. 단 루트 2보다는 루트 3이 더 클 것이다. 수직선에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 자, 그러다 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인 경우도 말이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루트 4. 그렇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가 이 정도라면은 마이너스 루트 3이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루트 2가 더 큰 거다. 루트 3이 더 큰 거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예제 4번의 답을 한번 같이 구해 보도록 하자. 자, 예제 4번 괄호 1번을 보면은 루트 x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그럼 그때는 양변을 루트가 있는 수로 고쳐주면은 비교하기가 더 편리해. 루트 x는 루트 1보다 크고 루트 4보다 크다. 그럼 똑같이 루트를 없애가지고 x는 1보다는 크고 4보다 작다. 따라서 2, 3 이렇게 두 개의 자연수가 해당이 된다 하는 식으로. 그럼 괄호 2번을 통해서 한 번 더 해볼까? 루트 x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그럼 이번에도 2는 루트 4로 고치고 3은 루트 9로 고쳐. 그래서 x가 4보다는 크거나 같고 9보다는 작다. 그럼 자연수 x는 4, 5, 6, 7, 8 이렇게 이제 5개가 된다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다. 무리수와 실수. 무리수와 실수. 우리가 이제 루트를 배우기 전까지는 유리수들만 다루었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그러죠. 근데 이 무리수라는 것은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는 수들을 뜻해. 그 대표적인 게 루트 2와 같은 것들이지. 루트 2.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따르면은 그 값이 대략적으로 1.414 끝이 없이 이렇게 무한소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 그럼 이 무리수를 이렇게 수직선에 나타내고 싶다면 그 방법은 뭐냐? 바로 사각형, 대각선의 길이를 이용하면 나타낼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생긴 수직선을 생각해 봤을 때 한 변의 길이가 1이 되는 정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럼 그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은 이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가 돼. 피타고라스 정리 생각나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대각선 길이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대각선 길이를 제곱하면 2가 된다. 근데 우리는 이 루트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루트 2라고 표시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이거를 반지름으로 하는 부채꼴 생각해 보면 요렇게 움직였을 때 만나는 위치, 여기가 수직선에서는 루트 2의 자리가 되는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무리수도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니까 이 수직선이라는 것은 사실 이런 부분들을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본다면은 수를 나타내는 알맹이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근데 그 중에는
지금처럼 이 루트 2 같은 무리수인 것들도 있지만은 또 유리수인 것들도 빽빽하게 모여 있을 것이다. 물론 수학자들의 상상에 의한 거긴 하지만은 그래서 수직선이라는 것은 무리수와 유리수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어서 빈틈이 없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선으로 연결이 된 것.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기본으로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면은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그 예제 5번에 나와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자. 예제 5번. 자, 수직선이 있는 상태지. 그래서 0, 1, 2, 3, 4, 5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고, 자, 그때 이제 모는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A의 위치가 바로 요 부분이야. 1. 그리고 C의 위치는 여기. 가로로 3칸, 위로 2칸 올라간 요 부분이 C. 그래서 이 두 점 사이를 잇는 선을 생각하면 어때? A에서 C까지의 길이를 제곱한다면 가로는 3칸, 세로는 2칸이니 3의 제곱과 2의 제곱을 더해서 13일 것이다. 자, 그러면 A에서 C까지의 길이는 제곱을 했을 때 13이 되는 루트 1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부채꼴처럼 회전을 했을 때 요 만나는 위치 있죠? 자, 여기는 그 좌표가 뭐가 될 것이냐? 루트 13.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요 위치가 1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1이라는 길이에다가 루트 13을 더한다. 그래야 되는 거라서 1 플러스 루트 13입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 0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그냥 루트 2 해버리면 되지만 1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 그러니까 루트 13에다가 1을 더해줘야 된다. 이런 점들은 주의해서 답을 구하도록 하자.